여러분, 닥터하우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남기는 후유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놈이 어디 다 침투할 수가 있죠. 온갖 데 다 침범합니다. 신경계, 폐, 심장 뭐 이런 데 다 침범할 수가 있죠. 근데 예전의 경험을 한번 볼게요. 옛날 수두 바이러스, 수두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는 요놈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대상포진을 일으키고 있죠. 이게 에볼라가 잠잠해졌을 무렵에 사람의 안구의 유리체에서 남아서 시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려진 경우가 있었죠. 비형간에도 마찬가지로 간염을 좀 일으키는가 했더니 나중에는 간암의 큰 원인이 되더라.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심장과 혈관 관계를 먼저 볼게요. 일단 사스코브1은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사스 얘기하는 거고요. 12년 동안을 추적했더니 요 환자들에서 월등히 고지혈증, 내당내장의 당뇨 비슷한 성향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요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에 12%가 심부전 소견을 나타냈어요. 그 다음 호흡곤란이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심부전이 있으나 호흡곤란이 없는 경우 많았다. 그리고 최근 네이처 보고됐죠. 혈전항체 안티포스폴리피드 안티바디, 이게 증가하는 소견이 있었고, 이게 생기면 혈전이 잘 생겨요. 곳곳에 필떡이 잘 생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증가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피떡이 잘 생기면은 뇌졸중도 생길 수가 있고, 뇌경색, 심근경색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죠. 혈관 색전증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증의 사례에서는 스트레스성 심부전, 폐시 등이 많이 발생하더라. 자, 신경은 우리 알다시피 요거는 뇌 척수액에서 발견이 되죠. 그 다음에 후각신경, 미각신경 같은 걸 침범해서 냄새하고 미각을 상실시키더라. 이렇게 후각신경을 침범해서 상실시키더라. 그러면은 냄새가 안 난다. 냄새 잘 못 맡는다. 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 신경이 100% 다 회복을 안 할 수가 있겠죠. 후각신경이나 일부 미각신경 같은 것에 데미지를 남길 수 있다. 후유증이 남길 수가 있다. 자, 신경. 예전에 사스에서 뇌가 땡땡 붓고 혈관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았고, 뇌를 싸고 있는 수초라고 있어요. 이 수초가 벗겨진 사례도 많았고요. 여기에 침범했을 때 염증 세포가 침범하고 뇌염 등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긴 사례가 많았다. 뇌염, 다발성 신경염, 그 다음에 뇌졸중이 생기면 그 뇌졸중의 후유증. 공격 루트는 이래요. 여기 바이러스가 직접 침범해서 공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저산소증을 일으켜서 침범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바이러스하고 면역세포가 싸우겠죠. 그런 면역세포하고 바이러스가 싸우는 와중에 옆에 있던 새우등이 터지면서 신경이 다치는 경우, 그 다음에 ACE2를 통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공격이 가능하다. 여긴 해당하는 저널이고요. 그 다음에 폐 한번 볼게요. 지금 사스코브2랑 사스코브1이 거의 80% 가까이 유사하죠. 그래서 한번 유출해 볼게요. 치명률이 훨씬 높았던 게 사스니까. 요거 3년간 추적했더니 폐 기능이 정상화가 안 된 경우가 3분의 1. 3년간 추적했어요. 폐 기능이 정상화가 안 된 경우가 3분의 1. 15년간 71명을 추적한 논문도 있어요. 추적했더니 폐 병변은 대부분 2년 안에 좋아졌다. 근데 폐 기능 회복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뎠다. 그러니까 폐 병변이 조금씩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2년 안에는 좋아졌다. 하지만 폐 기능 회복은 좀 더디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 그리고 메르스는 이건 굉장히 심했죠. 이게 치사율도 굉장히 높았고 3분의 1이 섬유화를 남기고 회복 불가능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메르스는 워낙 치사율이 높고 대부분 굉장히 중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폐 손상이 그만큼 컸고 당연히 섬유화 남길 위험성이 높았죠. 자, 이런 정상폐가 심한 염증을 앓고 나면은 이런 섬유화를 남길 수가 있다. 이거는 아주 심한 경우긴 한데,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바이러스가 신경계, 폐, 심장, 심부전을 일으키고 다양한 문제, 그 다음에 혈관에 침범해서 피가 굳는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곳곳에 다발성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다. 그 정도가 심하다면은 후유증이 남을 것이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은 지금 밝혀진 바로는 대부분 회복을 하죠. 네, 하지만 예전 사례에서 보듯이 나중에 이런 게 어떤 문제를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스코브1이랑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사스코브1은 지금 알려진 합병증 같은 게 장기적인 후유증이나 합병증 같은 게 크게 나타나 있지는 않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닥터함씨였습니다.